자, 그 톡방에 올린 것처럼 일단 지난번에 시험 봤었던 게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몇 개만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 시험지에서. 한 장이야, 앞뒤 한 장. 내가 평일 시험지는 앞뒤 한 장, 주말 시험지는 앞뒤 2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질문 19일 거 가져. 자, 19일자 시험에서 질문할 거 얘기를 해봐봐. 8번 또 8, 12.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8번에 보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 이하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 플러스 3x 더하기 3a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 두 개의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들 연립했을 때 해가 없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 둘 다 인수분해는 되는 거 보이니? 얘는 그냥 숫자니까 그래도 x 더하기 2 x 빼기 3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해가 뭐가 될까? 그치,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된다라고 나올 것이고, 잠깐만. 밑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그치, x-a, x-3인데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그거 수직선을 만들어서 얘를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밑에 있는 애는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일단 a가 3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봐. a가 3보다 작으면 야, 3보다 작다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겹치는 애가 생기지 않니? 그러니까 a가 3보다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는 일단 안 돼. 자, 그럼 a는 3보다 큰 거야. 그럼 a가 3보다 크다 요렇게 해서 써보니까 x는 3보다 크고 a보다 작아요 라고 해봤더니 겹치는 거 있니? 파란색 노란색 겹치는 거 있니? 없지. 그러면은 a가 3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이 a를 아무리 잡아서 옆으로 보내도 겹치는 건 없잖아.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안 본 상황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a가 3보다 작다 혹은 a가 3보다 크다. 안 본 건 뭐야? 3보다 작다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3은 3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 자,
A가 3보다 작은 거 봤어? 아니라고 얘기했어? A가 3보다 큰 거야. 그래서 A가 3보다 큰 건 다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 안 본 상황이 뭘까? 3일 때 안 봤어. 3일 때. 그럼 A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A가 3이면 x-3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이거를 만족하는 x 있니? 제곱했는데 음수예요. 이런 거 있니? 없지. 그 얘기는 A가 3이면 얘랑 상관없이 이미 얘가 해가 없어.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당연히 없겠지. 얘가 없으니까. 맞아? 근데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돼. 요게 답이 돼. 지난번에 지금 8번 문제 풀어주고 있었거든?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요거 인수분해 되지? 그럼 요거는 해가 뭐가 돼? 곱한 게 사이값이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랑 3 사이. 얘도 인수분해가 돼. 근데 A가 큰지 3이 큰지 모르거든. 만약에 A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려. 근데 문제에선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건 안 된다는 거야. A가 3보다 크면 안 겹쳐.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안 겹쳐.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3보다 크면은 돼. A는 3보다 크면 되는데 A가 만약에 3이면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제곱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해가 없어. 겹치는 부분에 당연히 해가 없을 거야. 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도 A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니 이제? 이게 왜 아직도 안 되냐? (12번) 자, 이 녀석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러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kx구나. 어쩐지. 이게 2x면 말이 안 되거든. 자,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전부 다 함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 위로 블록이겠어? 아래로 블록이겠어? 아래로 블록이야.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오케이? 됐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근데 이 두 점은 같은 점이어도 돼. 여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족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었느냐. 먼저 봐야 되는 건 판별식. 실근이 있어야 얘네들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어. 실근이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분의 D를 쓸 수 있겠네. K제곱 빼기 K는 0 이상 2차식이 0보다 크면 경계,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두 개의 영역이 나와야 돼.
영역의 기준은 0하고 1이야. 0하고 1.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따라가자. 이해됐니? 괜찮니? 두 번째, 축의 위치. 축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 그걸 2로 나눠주면 축이라고 얘기했거든. x는 마이너스 k가 돼.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곱해봐야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괜찮니? 마이너스 1에서 위에 있네요. 1에서 위에 있네요. 아,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 1을 대입해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1 빼기 2k 더하기 k는 양수, k는 1보다 작아. 1 더하기 2k 더하기 k 도 양수,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이 둘을 다 만족해야 돼. 괜찮니? 괜찮아?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자. 수직선에서 0과 1, 0하고 1, 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같은 데서 나온 거는 같은 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1보다 작다. 뭐야, 똑같은 거 또 나오네? 뭐 상관없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자, 4개의 영역을 만들어 놨어. 4개의 범위. 이 4개의 범위가 전부 다 겹치는 데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여기가 겹치더라. 여기는 처음 조건이 안 되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안 되고 여기는 뭐 안 되는 게 있고 이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B를 곱하면 뭐야, B가 0이네. 답은 그냥 0. 됐어? 혹시 이거 말고 또 질문할 거? 괜찮아. 빨리 기회를 줄 때. 응? 응. (9,000원) 나왔어? 야, 잠깐, 그럼 누가 계산하는 거야, 이거? 아, 너 그거 선결제 해놨구나. 카드 등록해서. 아, 그럴 때는 후불로 바꿔야지, 잽싸게. 아, 이게 왜 안 되지? 지금? 뭐 그냥 저걸로 하지. x-2의 제곱은 x 플러스 11보다 작다라고 나와. 10이네? x제곱 더하기 2배의 빼기는 k 플러스 2x 왔다 갔다 힘들다. k 더하기 6, k 빼기 2. 요게 0 이상이다. 해가 없다.
그래, 답이 없다 지금. 여기에 답이 이 문제에 답이 없다. 권서야, 넌 도대체. 아, 참, 네. 돈. 야, 확인하고 타야지. 아, 분명 16번이 뭔가 좀 갈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갈 것 같이 생긴 거 말고. 잠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권서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이럴 것 같아서 했어요. 야, 아니잖아. 제발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삶이네. 어? 야, 안 된다고 이 사람아. 분명 16번을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 말고. 야, 아까 애들도 얘기하자. 요즘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아무거나 딱 돼갖고 내가 갈 때 딱 찍으면 다 알려주잖아. 그치? 따라가라고 제발. 자, 이를 교훈 삼아. 자, 이럴 것 같아요. 안 돼. 우리 정확한 걸로 하자. 자, 요 문제에서는 위에 있는 식은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개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되잖아. 요거 그냥 좀 빨리빨리 갈게.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음수다라고 나와. 이건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빼기 6. 따라서 나오는 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하고 6을 기준으로 사이야? 바깥쪽이야? 작다. 자,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규칙. 제곱의 개수는 양수다. 알겠지?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걸 억지로 인수분해 하지 마. 알겠지? 무조건 제곱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이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돼. 근데 만약에 그냥 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안 돼. 그땐 묶어내는 거야. 그건. 묶어서 괄호로 묶어주는 거야. 그건. 자, 어쨌든 최고차항 2차항에 의해서 양수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한 결과 0보다 작다 아니면 크다잖아. 그리고 우리가 2차항에 대해서 그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해를 쓸 때도 사이값 아니면은 바깥쪽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자, 얘는 영역이 몇 개인 거야? 하나. 사이 하나. 하나의 영역. 얘는 두 개인 거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하나의 영역으로 쓸 거냐, 두 개의 영역으로 쓸 거냐야. 하나가 커, 두 개가 커? 당연히 두 개가 크잖아. 크면은 두 개, 바깥쪽 두 개. 작으면 하나,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됐니? 자, 다시 정리할게.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 음수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됐네?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야. 하나야, 하나의 영역. 마이너스 1하고 6을 기준으로 사이에다가 x를 쓰고 부등호 붙여주면 돼. 됐지?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보이니? 인수분해 되는 거? 네. 어떻게 되는데? 응? 어떻게 되는데?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봐봐, 이게 전개하면 2k 더하기 4다? k 더하기 6, k 빼기 2 더하면 뭐가 돼? 2k 더하기 4가 나오지.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의 개념인 거야. 됐어?
정우가 괜찮니?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오늘 뭐 마시는 거라도 뭐 있어? 왜 이렇게 뭐 정말? 아직 썸이야? 나는 얘들아 늘 얘기하는 건데 있지. 혹시라도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괜찮아.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절대 안 놀려. 절대 안 놀려. 진짜야 이거는. 근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거냐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뭐가 맞는데? 시험 하루 전에 사귀면 안 되죠? 시험 하루 전에 사귀면 안 되죠? 아니야. 건서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 친구? 이성 교제 할 수 있지. 그 이성 교제를 했을 때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야 얘는 공부 못하니까 사귀면 안 돼. 이 개념 아니야. 상대가 공부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봤을 때 어떤 놈은 연애를 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할 놈이 있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든 욕먹기 싫어서든 아니면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든 공부를 더 잘하는 놈들이 있고, 여자친구를 만났어. 성적에 곤두박질 치는 놈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상황마다 달라. 얘는 전에 연애했을 때 성적 떨어졌으니까 요번에도 그럴 거야. 모르는 거고, 얜 지난번에 연애했을 때 성적이 좋았으니까 뭐 이번에도 괜찮겠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너네들의 사생활을 내가 막 캐고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야. 목적은 딱 하나야. 난 니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이 시키는 지금 이 상황에 연애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야, 너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공부해야 돼. 어떤 애인데 너 얘랑 그럼 만나면은 공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대답이 나오면 난 안 말려. 내가 대단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3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학년이야. 고2. 고2인데 남자애 여자애가 있는데 딱 보여. 너네들 생각처럼 안 보이지 않아 보여.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관심이 있어. 근데 여자애가 그거를 알고 얘도 관심이 있어 좀. 그래.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를 가더라. 답답해가지고 내가 남자애 끌고 와서 얘기를 했어. 야, 관심 있지? 너 고백하고 차이든 사귀든 빨리 고백해. 너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하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한 2주쯤 지났는데 저것들이 붙어 다니네? 씨. 수업 시간에 같이 왔네? 와. 야, 씨. 진짜 처음이네. 근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해? 야, 씨, 놀러 와봐. 너 어떻게 된 거야? 만나기로 했대. 알았어, 잘했어. 근데 너 공부 안 하면은 바로 집에다 얘기할 거야.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먼저 얘기했어. 어머님, 얘가요, 여자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관리할게요. 여자애한테도. 어머님 학원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관리해가지고 공부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양쪽 집 다 날 믿고 그냥 냅두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고맙대. 그렇게 해줘서. 1년 정도 만나다가 수능 한 달 남겨놓고 헤어졌어. 근데 얘네들은 연애 상담을 나한테 와서 했어.
그 1년 동안 야씨 야 농담이 아니고 고3인데 대입 상담보다 연애 상담 횟수가 더 많아. 이것들은. 부럽다. 선생님 저 얘랑 싸웠어요. 헤어질 것 같아요. 이씨 어떻게 할 건데? 너 헤어지고 공부할 거야? 못 할 것 같아. 빌어. 가서 빌어 그냥. 답답한 거. 근데 여자애한테 야 너 뭔데 이거?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냥 적당히 넘겨줘. 막 이러면서 집에다가 전화해가 아 얘가요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중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야 이걸 1년을 했거든? 1년 후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 아니 헤어진 건 헤어진 건데 헤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 엄마들한테 고맙대. 아 왜냐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야 니네가 생각해봐. 한 달 후에 수능이야. 만나던 애랑 헤어졌어. 공부가 잘 될까? 근데 얘네들 남자애는 한양대 갔고 여자애가 중대 갔나 보다. 그럼 지금 3학년? 4학년? 3학년. 남자애는 나랑 논술해가지고 논술로 갔고. 이게 왜 가능했느냐?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 니네 공부 내가 걔네들 붙여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 공부 안 해서 그 전에 내가 보면 관심이 있어 애들이.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쟤를 보고 있어 지금. 공부가 되겠냐고 것들이. 나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하면은 내가 그냥 얘기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돼. 단 연애 때문에 만약에 공부가 흔들린다. 난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해. 너 헤어질래? 공부할래? 나 기준은 딱 그거 하나야. 연애? 연애해. 종교? 해. 근데 뭐 여기 종교인들 내가 있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나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도 사실 기독교인이야. 난 대놓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종교 차별하진 않아. 내가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건 딱 요거 하나야. 네가 종교인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으면은 공부 제대로 해. 너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 너 네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려면 공부해. 막말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주장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공부도 못해, 말도 못해, 뭐 하다못해 힘도 없어. 그럼 누가 내 말을 믿을 건데? 누가 날 따라줄 건데? 없어. 내 힘을 키우려면은 지금 너네 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공부. 이것도 내가 다른 얘기인데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한 15년 전 얘기다. 이제 걔가 34쯤 됐겠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봉사동아리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전국구야. 전국구야. 진짜로. 아마 뒤져보면은 지금도 이름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정확하게. 근데 이놈 시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 왜? 활동해야 되거든. 나 불러놓고 대놓고 얘기했어. 야, 너 네가 이거를 하는데 그럼 너 목표가 뭔데? 그럼 너 어느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말을 못해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정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만한 애야. 얘기했잖아. 전국구 봉사동아리를 만들었다니까? 얘가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은, 활동을 걸면은, 시예산이 움직여. 고등학생인데, 시예산이 움직이고, 연예인이 와. 그래. 야, 근데 그럴 정도의 애가 만약에 대학을 안 갔어. 혹은, 만약에 대학이 전문대야. 2년제 갔어. 얘 발언권이 얼마나 바뀔까?
거의 바뀌죠. 많이 바뀌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지금 하는 활동을 쭉 하려면은 너 잘 돼야 되거든? 공부 어떻게 할 건데? 되게 뭐라고 했어. 내가 그때부터 밤잠을 줄이고 밤에 나를 붙잡고 늘어지더라. 지 살려달라고. 너 사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 내가 그때 담당인데 해야지. 경희대 갔어. 지 발등이 불 떨어지니까 공부하더라고. 걔가 그 당시에 내신이 9등급 중에서 4등급 대였거든. 2학년 때. 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 되게 뭐라 그랬어. 똑같은 얘기야.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 저 그냥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걸 그럼 그거라도 해. 그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네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물론 좋아해주면 나도 좋지. 근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수업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니들 공부시키고 싶어. 그래서 자꾸 빡센 거 시키는 거야. 저 수준이 안 되니까 천천히 갈래요. 대공고 특히. 너네 기말고사는 그냥 각오해. 절대 쉽지 않아. 절대. 대건고 기말고사는 진짜 각 잡고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연수고라고 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연수고 지금 프린트 나오고 있지 않니? 내가 생각할 때 연수고는 중간고사랑 비슷할 거야.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갈 거야. 살짝. 왜냐면 연수고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확 높은 거는 아닌데 너무 촘촘해. 너무 촘촘해서 이거 가르려면은 약간 좀 어려운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 그냥 2등급만 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교과서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정도만 보면 될 거야. 프린트에서도 어려운 거 버려도 돼. 내가 볼 때. 근데 연수고는 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프린트까지 다 섭렵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는데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저 못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야. 대건고는 더 심해. 중간고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마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야. 너는 요번에 아예 프린트를 주고 있다며. 대건고. 어떤 프린트? 너 학교 프린트 안 나와? 원래 주던 건데. 맨날 주던 건데 내용이 아예 그 모의고사가 확 나와 있을 텐데. 출처 다 박아가지고.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나 딴 선생님한테 지금 얻어서 쓰고 있는데 어쩔 것이냐. 빨리 내놔라. 씨. 야, 언놈이든 좀 나한테 시험지 좀 가지고 와봐라. 시험지가 없냐? 시험지 아니다. 그 프린트 줘. 오케이? 야,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모의고사.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내 교재가 끝날 거야. 앞부분이 끝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은 연수고, 대건고 프린트 풀어줄 거야. 그거 주거나 풀어놔야 2등급이 간신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 주거라 해놔야. 1등급까지 생각하면 그거 이상을 해야 돼. 사실. 근데 솔직히 힘들어. 지금 니들 하는 거 봐가지고는 솔직히 힘들어. 그나마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너희들의 엉덩이가 많이 단단해졌다는 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네 지금 나랑 2시간 풀로 해도 이제는 버티거든? 너네 작년에 나 처음 봤을 때 생각나냐? 40분 지나면은 선생님 힘들어요. 맨날 나 시켜가지고 쌤으로 쉬는 시간에. 너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한 건 맞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됐어. 근데 지금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어려우면 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 어려운, 나중에 할 게가 아니라 어려운 게 나왔어. 난 저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 문제 저렇게 푸는 거구나. 와, 저 인간이 저렇게 하니까 좀 되네. 뭔가 좀 보이네. 마인드만 바꿔도 너네들 생각이 많이 달라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야, 이 문제 한번 봐봐. 지금 곱한 거, 더한 거의 개념이야. 그럼 얘랑 얘가 그냥 근이야. 방정식의 근. 앞에 마이너스잖아. x 빼기 k 플러스 6. x 빼기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 k 플러스 6이랑 k 마이너스 2랑 누가 더 크니? k 플러스 6이 더 크겠지. 큰 거를 오른쪽에다가 써. 크대. 크면은 몇 개? 2개. 작은 놈보다 작다 또는 큰 놈보다 크다. 됐니? 원칙은 이거야. 그냥 2차 부등식 인수분해. 작아 사이값 하나, 커 바깥쪽으로 2개. 근데 얘가 만족하는 해가 없다. 만나지 않는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과 6 사이 k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안 만나면 돼. 그럼 비교해야 되는 데가 어디겠어?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데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6은 k 플러스 6보다 작다. 이제 뭐 고민해야 돼?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얘네들이 같아지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얘는 포함 안 되고 포함되고. 그럼 등호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자, 다시 우리가 원하는 상은 해가 없는 거. 얘네들이 같으면 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같아도 되네. 그치, 같아도 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잘 봐야 돼. 괜찮아?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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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앞서요. 붙어. 그래서 K는 0 이상 1 이하가 1 이하가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빼면 1. 자, 혹시 질문할 거? 더 질문할 거 있냐고. 시험지는 됐니? 저기 뭐야, 문제 숙제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모르는 게 많아. 감사합니다.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잠시만요. 31번, 26번, 26, 32, 23, 27, 23, 23, 27, 32, 37번, 37, 32, 아니요. 31, 31, 33, 35, 36, 36, 반대편에 올라와가지고 시험을
23번. E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X 더하기 K는 0이다. 세 근이 음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3차는 조립제법으로 내리는 게 가능할 거다. K를 없애는 거 먼저 생각해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X 플러스 1과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된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이미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된다. 근의 위치에 대한, 정확하게는 근의 부호. 그럼 근의 부호에서는 먼저 판별식 9 빼기 8K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왜? 근이 있어야 되니까. 실근이 있어야 얘가 양수다 음수다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근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3. 더한 거 음수, 이건 의미가 없네. 두 근의 곱 2분의 K는 어떻게 된다? 둘 다 음수래? 곱하면 양수. K가 양수다.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어렵니? 이해됐니? 이런 거야 그냥. 고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인수분해. 그렇지? 그 다음에 근의 위치,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 배운 내용을 얼만큼 잘 기억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복습만이라도 잘하면 된다고. 영상을 보든 아니면 문제 풀다가 나한테 질문을 하든 괜찮아. 좀 쉬운 교재를 보겠다. 좋아. 근데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혹시 내가 지금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중학교 때 내용이 비어서이지는 않을까에 대해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지금은 크게 없을 거야. 그래도 지금은 뭐 인수분해가 좀 힘들어. 이 정도 그거밖에 없을 건데 2학기에 들어가면은 좀 생긴다. 도형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같은 것들이 중학교 때 나오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봐두는 거는 도움이 돼. 그럼 어차피 여름방학 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요거 보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근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얘는 있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거든? 방정식에 근이 있어 없어? 방정식에 실근 있어? 없어. 제곱하면 0 이상. 거기에 2를 더했어. 얘 최소값이 2야. 0이 될 수가 없어. 얘는 있지? 판별식으로 봐도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돼. 이 차식이 0보다 큰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표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실수가 해가 돼.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자, 얘는 해가 어떻게 된다? 그치. 해가 뭐가 된다? 한 개 아니야.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1, 2, 3,
3 이하. 1 이상 3 이하가 된다. 자, 얘가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0 이상이다와 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해가 요게 되려면 이 녀석도 경계가 1하고 3이 돼야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4가 얼마가 돼? 4가 되면 돼. 두 근의 곱 a분의 b는 얼마?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a, b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사실은 이렇게 가도 돼. 얘네가 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이란 얘기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지. 플러스 4x지.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네? 뭐 하면 될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뭐 하면 돼? 분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지. 얘들이 똑같아야 돼.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마침 얘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2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n-2, 두 근의 곱은 n-1이래.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돼. 22는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 빼기 2m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자, 인수분해를 해보니 m은 얼마? 마이너스 2 아니면 8이 돼야 되겠지. 둘 중에서 뭐가 답일까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 뭘까? 그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돼. m은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8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답이야. 괜찮니? 이게 보기에 8이 없다라고 해서 4번으로 찍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다. 괜찮니? 자,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 위에 A, B가 아닌 점 1,2가 존재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X제곱 더 빼기 AX 더하기 3. 자,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 그런데 선분 A, B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요 두 개의 점을 이은 데야. 이 선분 A, B 위에 A, B가 아닌 점 1,2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겨가지고 판별식을 보는 경우가 있어. 사실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느냐? 전에 얘기했어. 두 근 사이에 뭔가 있어?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돼.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서 뭐만 체크하면 되느냐? 1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되니? 4-A하고 2는 누가 더 큰 거야? 2가 더 큰 거야. 얘가 위에 있잖아. 이해돼? 얘가 요 놈보다 위에 있어. Y좌표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4-A보다는 2가 크다. A의 범위는 2보다 크면 된다. 끝이야. 우리 요거 얘기했던 건 이해됐니? 전에 얘기했잖아. 두 점 사이에 있어? 거기서 양수야, 음수야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 개념이야. 자, 33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양수다. 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3마이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되니? 하나. 아, 두 개네, 두 개. 마삼 2. 그러니까 만약에 응? 저 3이랑 마이를 제일 바꿔요. 그러면은 순서 저렇게 써야 돼요? 그치. 곱하는 거는 순서 바뀐다고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 똑같잖아. x-a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였어?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자, 절대값이 하나 있다. 사이값이다. 얘네들이 항상 해를 갖기를 원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요거는 길이가 얼만큼이야? A-1이랑 A 플러스랑 2A? 길이. 길이를 더해? 큰 걸 작은 걸 뺀 게 길이야. 이건 길이가 2거든. 길이 2짜리가 만약에 요렇게 들어있으면 겹치는 데 있니? 안 되겠지. 요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요렇게 겹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돼. 그럼 뭘 비교해야 되느냐?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괜찮니?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저 밑으로 가도 어쨌든 겹치는 계속 생기는 거지. 등호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얘네들이 같으면은 겹치는 게 없어. 또는 A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해를 갖기 위한 범위가 되는 거야. 괜찮니? 아니? 8시인데 뭐. 브레이크 타임.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래프 보자 그랬지? 그래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내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이랑 만나야 돼.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다. 한 녀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머지 하나는 1보다 큰데 사이에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 1에서는 음수, 마이너스 1에서는 양수만 확인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7, 이게 양수가 돼야 돼. 1을 대입하면 2 빼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7이 음수인데, 요건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4는 음수다. 이거냐? 맞아. 당연히 되는 거. 그래서 k의 범위는 3보다 크면은 되겠구나. 괜찮니? 자,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기를 원해.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수, 음수도 되고 양수랑 0도 되고 양수랑 양수도 된다는 얘기거든. 좀 힘들어.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렇게 나오면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는 걸로 계산을 해준다. 요거는 경우의 수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야. 너네들은 수능을 무조건 확통을 봐야 되거든. 확통에서도 자주 써먹는 얘기 중에 하나야. 적어도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전체 상황에서 아닌 걸 빼버린다. 자, 양의 실수.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다. 아닌 건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0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둘 다 0 이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실근 두 개가 나오는 상황에서
둘 다 0 이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럼 둘 다 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합은 0 이상이 아니지 0 이하니까 합은 0 이하고 곱은 0 이상이다 라고 쓸 거야. 괜찮니? 우선 판별식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8. 근데 얘는 요 식의 판별식이 음수거든?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n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더한 거 2m이 0 이하 곱한 거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 0 이상.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하인 경우를 뺄 거야.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면 정수 최소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큰 것들 중에서 최소의 정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k제곱은 4라고 나와. 괜찮니? 자, 힘든 거 아니까 딱 두 문제 하고 잠깐 쉬어줄게.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식이야 지금? 4차식인데 차수가 4차랑 2차랑 상수항밖에 없어. 다 짝수지.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했었어. 보기차식에 나오면 어떻게 해결했었느냐? 치환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던 일이었거든. 기억나? 자,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럼 얘는 t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t 더하기 n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돼. 얘 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원래 4차식의 해는 x제곱이 알파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다 라고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알파, 베타라는 근이 있으면 이 x 4제곱 4차식의 해는 제곱이 알파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이 베타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라고 나올 거야. 근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되기를 원하잖아. 그 얘기는 루트 알파나 루트 베타가 뭐가 돼야 돼? 실근? 실수. 그럼 알파가 음수면 되겠니? 안 되겠지. 알파가 0이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어쨌든 뭐야? 다 0이지.
그럼 서로 다른 4개가 안 나오지. 중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서로 다른 실수가 아니지. 그냥 실수도 아니고 음수는 안 된다 그랬잖아.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다 써. 서로 다른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두근의 합 양수가 돼야 된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근의 곱 m 플러스 5가 양수가 돼야 된다.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얘랑 얘를 한꺼번에 만족하는 범위는 자 모르겠으면 그리라고 했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셋 다 겹치는 데는 여기밖에 없네.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겠다. 됐니?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하는 게 너무 빠르면 얘기해. (40번은) 그냥 대놓고 쓰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보다 크다. 서로 다른.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니까 등호가 안 붙는다. 둘 다 1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1 대입하는 것도 할 거야.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된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였니? 여기 지금 문제의 그림이 있는데 축이 어디야? x는 a가 축이 된다. 왜? 두근의 합이 2a 반 나눈 게 축. 그래서 축이 1보다 크다. 뭐 이건 더할 것도 없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면 3보다 크다가 나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그냥. 됐니?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우리 5분만 쉬자. 편의점을 빨리 가다 보니까
보자. 오늘은 41페이지에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미리 하나 얘기하자면 오늘은 시험을 안 볼 거야. 시험지 없어. 시험지 없고 대신에 토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시험을 좀 볼 거야. 왜냐면 오늘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꽤 많이 풀어줬으니까 그래도 경우의 수 파트는 조금 문제는 풀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선생님이 경우의 수만 할 거야. 순열 조합도 없어 오늘은. 아, 경우의 수 신인데 진짜. 자, 모든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해요, 저는. 자, 경우의 수는 있지? 정말 사람을 많이 탄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다른 거 다 못하는데 경우의 수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뭐 함수며 도형이며 다 안 돼. 근데 경우의 수 진짜 잘해. 지금까지 한 명 봤어.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한 명 봤어.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과 통계가 편하다. 너네들은 선택사항이 없는데, 선택권이 없는데 너네 선배들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선택권이 있었거든. 미적할 거냐 확통할 거냐. 그럼 뭐가 인기가 많아요? 확통이 제일 많기는 해. 근데 난 개인적으로 미적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편이야. 문과로 가더라도 미적을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이유는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통은 사람을 정말 많이 타거든. 잘하는 놈은 잘하는데 못하면 답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면 확통보다는 미적하는 게 낫다. 왜냐? 같은 점수면은 등급이 미적이 높거든. 그리고 문과로 가더라도 미적 선택한 사람들은 가산점을 주거든. 5%라도 10%라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적이 더 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못 믿고서 계속 이렇게 확통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딱 한 명 봤어. 확통이 쉬운 거 아니에요? 쉽기는 해. 근데 세는 게 쉽지가 않아. 아, 너네는 미적이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수능은 안 볼 뿐이야. 수능 과목이 아닐 뿐이지 내신에서 미적을 선택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누가 선택해요? 아무도 선택 안 할 것 같아. 뭐 이과 쪽으로 가는 애들은 미적을 선택해야 될 거야. 지금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전체 대학이 확정해서 발표한 거는 없어. 근데 만약에 미적을 모르는 상태로 이과 계통의 과를 들어가잖아. 수업 진행이 안 돼. 수업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필히 미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 그럼 너네는 기존에 선배들이 듣던 수업보다 고등학교에서 배웠었을 내용의 미적분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학점을 더 필요로 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전공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배워야 되는 전공 과목이 뒤로 밀리는 거야. 졸업이 미뤄질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그래서 선생님의 예상은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 예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이과는 미적하고 문과는 확통을 한 상황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했을 때 서울대에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문과인데 공대 쪽에 들어간 애들이 있는 거야. 얘들이 미적을 전혀 몰라. 모르는데 전공 과목을 들어야 돼.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무학점 과목을 만들었어. 서울대에서. 학점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없으니 무조건 수강해라.
그래서 첫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얘는 미적분을 할 줄 아네? 넌 패스. 넌 오지 마. 넌 모르네? 이과든 문과든 간에 너는 그냥 이 수업 들어. 이 수업을 못 들으면 패스를 못하면 전공 과목 못 들어가. 그럼 당연히 졸업이 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미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조건을 걸 수도 있어. 너 이공계 과목으로 이공계 이과 쪽에 대학과를 들어갈 거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하고 와. 생기부에 미적분 수업이 없으면 안 받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난 그게 맞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네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지만 난 이과 쪽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혹은 나 그냥 이과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미적분 하는 게 나을 거야.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무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얘는 세는 거.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대원칙은 이거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더할 거냐, 곱할 거냐. 동시에. 그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고. 자, 예를 들면 너희들이 선생님의 복장을 보면 대충 짐작하겠지만 선생님 거의 대부분 셔츠 입고 오지? 거의 상의는 셔츠 아니니 난? 맞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주말에는 티를 입고 올 때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셔츠를 입고 와. 자,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건 제약 중에 하나거든. 어떤 제약이냐면, 너네들은 뭐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도 뭐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교복을 정말로 강요를 했었단 말이야. 학교에서 애들이 다 교복 입고 와가지고 수업을 들어. 근데 나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편하게 입고 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애들이 좀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나도 차려입어 주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정장 입고 다녔어. 풀로 수트 입고 다녔어. 너. 여름에도 넥타이에다 매고.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 뭐 어쩔 거야, 내 스타일인데.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와, 도저히 수트까지는 안 되겠어. 게다가 더 큰 거는 내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 예전에 혼자 살 때는 내가 빨면 되거든. 내가 다리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게 됐잖아. 아내가 도와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빨래는 내가 하는데 왜 자꾸 그러고 입고 다녀?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안해서 수트까지는 안 입을게. 근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한테 약속을 한 거니까 셔츠는 입고 다니겠다. 왜? 내가 너네들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막 대하지는 않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이상한 건 아니야. 이건 내 스스로한테 건 제약이야, 그냥.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편안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갇혀 입고 나오자. 그게 그냥 내가 스스로한테 건 제약이야. 그래서 집에 이런 형태의 셔츠가 8벌인가 9벌인가 있어. 색깔 돌려 입고 다니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셔츠가 한 8벌인가 있어.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가, 이건 나 정확하게 몇 장 있는지 몰라. 그냥 한 10장 있다 생각해보자. 내가 상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18가지. 18가지가 있는 거야. 물론
티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셔츠를 레이어드 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빼는 거야 그냥. 귀찮아. 겉에 보이는 것만 딱 얘기를 하자. 너 셔츠 입을래? 티셔츠 입을래? 셔츠. 아니 어쨌든 그럼 거기서 뭐를 입을래? 그런 개념인 거야. 맞습니다. 바지가 5벌이 있어. 셔츠가 8벌이 있어.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옷은 10. 40. 30 누구야? 당황하게 하지 마라. 자, 내가 만약에 옷을 입는데 셔츠 하나만 딱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변태인 거야. 문제가 심각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오다가 잡혀가. 반대로 아, 나 더워. 셔츠 안 입어. 바지만 입고 갈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좀 괜찮아. 아, 내가 부끄러워서 안 돼. 일반이고. 내가 한 10년 전이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안 되겠어. 이거 몸이 별로 안 좋아. 몸 좋으셨어요? 너, 야,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있는 거는 내가 어릴 때 그래도 운동을 좀 해서 그래. 전완근이시죠? 전완근. 고마워. 자, 그러니까 이제 셔츠도 입어야 되고 바지도 입어야 되잖아. 그럼 얘 하나 있는 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런 건 곱하는 거야. 내가 셔츠를 입거나 티셔츠를 입거나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더해. 동시에 하나씩은 입어야 돼. 곱해. 그냥 이 개념이야. 이 개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상황마다 이게 그래도 좀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방정식의 해, 주사위 던지기, 길 찾기, 약수의 개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색칠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옛날에 우리 다 했던 거기는 해. 문제에서 한번 보자. 문제에서 1번 서로 다른 연필 4자루, 샤프 3자루, 볼펜 2자루에서 연필, 볼펜, 샤프를 한 자루씩 선택한다. 내가 연필 뭘 선택할지 몰라. 샤프를 뭘 선택할지를 몰라. 볼펜을 뭘 선택할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다 곱해야 돼요. 다 곱하면 되지. 하나씩 다 갖고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4, 3, 2 곱하니까 얼마? 24. 24. 그게 답이야. 끝났어. 이해됐어? 동시에 하나씩 고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야, 연필 4자루, 샤프 3자루, 볼펜 2자루가 있는데 너 필기구 하나 골라봐. 9가지. 9가지. 왜? 샤프냐, 연필이냐, 볼펜이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이해됐어? 이거 다른 경우야, 이거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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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2번. A 더하기 B, X 더하기 Y.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곱했을 때 이걸 전개해서 나오는 서로 다른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해라. A, B 중에서 하나 고르고 X, Y 중에서 하나 고르고 P, Q, R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곱하면 돼. 근데 여기서 A를 고르느냐 B를 고르느냐 X를 고르느냐 Y를 고르느냐 P, Q, R 중에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항이 달라질 거 아니야. 요 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얘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왜?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도 하나 고르고 여기서도 하나 고르고 12가지 종류의 항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근데 얘는 있지.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 여전히 12개. 부호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3번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세는 거야, 사실. 가로, 세로 4개씩의 선이 있는데 간격이 일정하다.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뒤에 가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먼저 고를 수 있는 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요 한 줄에서는 몇 개 나와? 네. 2개 나와. 그런 게 몇 줄? 3줄이 있으니까 2 곱하기 3. 요런 거는 몇 개 나와? 3개. 3개가 나와. 요런 거는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정사각형이 아닌 거니까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뒤집은 거, 뒤집은 거, 뒤집은 거.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돼. 그럼 얼마? 종류가 달라졌어. 경우 나눠서 더하는 거. 종류가 다르면은 더하고.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네. 곱하고. 괜찮아? 그냥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좋아. 이제 4번. 선생님이 경우를 나눠 놓은 것 중에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 뭐 부등식이지만 여기는 x 더하기 y가 3 이하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세라. 1, 2, 아니지. 제일 작은 것부터 생긴 게 좋아. 0, 0부터. 0, 3, 1, 2, 1, 3, 0. 이하. 더한 게 3 이하야. 제일 작은 건 얼마? 이하가 00부터 시작인 거야. 그래서 00, 01, 01, 02, 02, 03. 03. 끝. 그 다음부터 이제 1로 시작해가지고 1, 11, 10, 10, 11, 11, 12, 12, 끝. 끝. 20, 20, 21, 21, 끝. 30, 30, 끝. 끝. 몇 개? 네. 6. 야, 다 써줬는데 지금 그거 못 세면 어쩌라는 거야? 다 써줬는데 지금 이거 못 세면 뭐 어쩌란 거야, 이거.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의 처음 문제들은 이런 애들이야. 그냥 세면 돼. 쭉 써주면 돼. 이 숫자가 좀 커지면 경향이 나와. 아, 어떤 식으로 세면 되겠구나. 몇 개가 되겠구나. 그걸 찾는 게 문제야. 5번. 쉽네.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의 차가 2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64. 자, 예전에 한번 보여는 줬는데 안 봤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되느냐? 11, 12. 13. 묶는 거. 쌤, 저 까마귀 봤어요. 까마귀. 웬 까마귀? 비둘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까마귀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 뭐 자연이네. 갑자기 이러다가 그 죽은 비둘기를 가지고 차 위로 올라갔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그러게, 그 차주인 뭐 어떻게 하냐? 와. 야, 근데 비둘기가 죽어 있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그 차에 깔렸었는데. 차에 깔려. 아, 로드킬 당했구만. 은우비래? 근데 그게 사실 로드킬이라기보다는 이 까마귀들이, 아니 까마귀란다, 이 비둘기들이 게을러. 뚱뚱해가지고. 게을러. 못 나는 거예요. 아니야, 걔들 날라다녀 이제는. 저희가 안 무서워요. 걔들. 맞아,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 사람이 흘린 거 먹고 다녀 뚱뚱해져가지고 못 나는 거. 그런 애들도 가끔 있기는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겁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전에 맨날 도망갔는데. 아니 사람이 도망다닌다니까? 길을 가다가 얘가 있으면은 안 비켜. 그러니까요. 안 비켜. 가다가 발에 채인다니까. 왜 핸드폰 보고 가다가 혹은 막 전화하다가 막 급하게 가는데 뭐가 막 발에 채요. 비둘기가. 와, 씨. 진짜. 이상한 놈들 있어요. 그런 놈들이 차가 봐도 겁을 안 내. 그냥 있어. 보고 싶은 거죠. 아 근데 밟히고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정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한번 이거 학살해야 돼. 정신 차리고. 자 아무튼 이거 볼게. 주사위 2개 던지면 이렇게 총 36가지의 경우가 나와. 이 36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같은 거. 이 위에 있는 거는 두 번째가 큰 거, 아래에 있는 건 두 번째가 작은 거. 자, 이 대각선 쪽에서 보면은 차이가 0,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5, 4, 5가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될 거야. 이 문제에서 차가 2 이하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 5가지가 되겠지. 4개, 5개, 6개, 5개, 4개 더하면 돼. 그래서 답은 24가지야. 아니지. 이게 내가 써준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보고 나잖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나올 거야. 그냥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려주는 거야, 일부러. 3호하고 53은 자, 주사위가 파란색, 빨간색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구분된다라고 가정하면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할 거야. 야, 근데 이거 뭐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기본적으로는 너네 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주사위 있으면은 이게 2개, 3개 있어도 똑같은 모양이어도 구분되지 않니? 맞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맞아요. 이 경우의 수가 수학인데 수학이 아니야, 사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래도 수학적으로 좀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상한 수학이랑 좀 멀어지는 애들이 있어. 피타고라스. 그건 수학이잖아. 자, 더한 거는 2, 3, 4, 5, 6, 7, 8, 9, 10, 11, 12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다. (6번) 길찾기. 이거 제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 자,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일단 2. 뭐라냐? 한번 걔 찾아. 그럼 이제 변수 예외. 자, A에서 D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바로 갈 수는 없잖아, 지금.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A에서 B까지 몇 가지? 2가지. 2가지. B에서 D까지 2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D로 가면 2, 1, 셋, 6가지. C를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6가지. C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그래서 다 더하면 6가지가 된다. 괜찮니? 어렵진 않지? 이제 이 문제를 더럽게 꼬면은 일방통행기를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요 A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추가한다던가 조건을 추가한다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제 그래도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7번. 이거 무슨 과하는 거였는데. 맞아. 5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2세제곱, 3의 세제곱. 2 곱하기 3의 세제곱. 약수의 개수는 몇 개? 블랙핑크 지수 1을 더해요. 죄송합니다. 지수 1을 더해요. 그렇지. 그래서 몇 개? 8개. 자, 왜 8개가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표를 그려요. 표에서 2가 없는 거, 2가 하나 있는 거, 3이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를 곱하면 이 녀석의 약수가 전부 다 나오게 된다. 2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2를 안 쓴다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늘어난 거야. 3은 3개가 있는데 3을 안 쓴다라는 선택지 때문에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4라고 계산을 하게 돼. 괜찮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수들을 몇 개를 조합할 거냐? 없어도 되는 거니까 경우가 하나 늘어난다. 그걸 곱해주는 건데 발전시키면 이런 것도 돼. 54의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 있을까? 4개. 4개. 왜? 2를 짝수로 곱해야 되니까. 2를 무조건 하나는 써야 돼. 하나는 써야 되니까 2는 이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 왜? 무조건 쓴다. 그래서 4개. 54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3의 배수는 4개. 6개. 왜? 3의 배수가 되려면은 3이라고 하는 수를 적어도 하나는 곱해야 되지. 그럼 3이 3개 있잖아, 약수가. 그러니까 3을 하나 쓸 거냐, 2개 쓸 거냐, 3개 쓸 거냐, 경우가 3가지가 돼. 안 쓴다는 안 돼.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여전히 2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정욱이 괜찮니? 이거를 응용해서 만든 문제가 8번.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거는 그냥 노가다. 1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3개,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곱해요. 100원이 2개가 있는데 그럼 100원을 500원이 안 되네. 하나를 낼 거냐? 2개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나 100원 안 줄 거야. 이게 있잖아. 경우가 하나 늘어나. 500원이 3개 있어. 3개를 다 줄까? 2개를 줄까? 하나를 줄까? 안 줄까? 4가지의 경우가 나와. 1000원짜리 하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2가지가 나와. 그래서 방법의 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안 주면은 거래가 있는 거야? 없잖아. 그래서 얘랑 다르게 1을 빼야 돼. 한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낮은 단위를 가지고 다음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느냐를 얘기했었어. 왜냐? 지금 100원이 2개밖에 없잖아. 500원 만들 수가 없지. 이건 100원 2개가 그냥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500원짜리가 3개가 있단 말이야. 1000원이네요. 500원 2개면 1000원이 되지. 그러니까 1000원 하나랑 500원 2개랑 똑같아. 난 결국 2,500원이 있는 셈이야. 그걸 500원 단위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500원 줄까? 1000원 줄까? 1500원 줄까? 2000원 줄까? 1000원짜리를 500원 5개가 있는 걸로 없애버리는 거야. 1000원 없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어차피 1,000원 하나랑 500원 두 개랑 똑같거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서는 100원짜리는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않는다까지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500원짜리가 5개가 있는 걸로 치자. 그러면 않는다까지 해서 6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물론 안 내는 경우는 빼야 된다. 그래서 B는 17이야. 그래서 차이는 6. 은보가 요 마이너스 1은 이해됐니? 지금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아, 괜찮아? 그럼 됐어. 야, 얘네들은 지금 전에 한 번씩 했었던 거라서 그래서 내가 따로 물어본 거야. 9번 색칠하기. 얘들아 2개 남았어. 조금만 힘내. 어디부터 칠해라? 장목 많이 가장 많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부터 칠해라. 어디? 다. 다에는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개 중에서 아무거나 칠하면 된다. 그럼 다에는 칠할 수 있는 게 6개. 그 다음에는 가에는 몇 개? 5개. 얘랑 달라야 돼. 5개. 아, 이거 써야 되겠다, 그거. 나에는 4개. 다, 나, 가, 나, 라, 마. 자, 나에는 몇 가지? 4개. 4가지 중에 하나. 왜? 가랑 다르고 다랑 다르고. 맞습니다. 라에는 몇 가지? 4가지. 나랑 다르고 다랑 다르고 4가지. 마는 4가지. 역시 4가지.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역시. 64에 30, 1920. 요거는 그래도 할만해.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럽게 나오는 문제가 이제 10번. 의자죠. 다섯 가지로 색을 칠하는데, 그래? 그래도 똑같이 해줘야지. 자, 5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 어디부터 해야 될까? 그다음 많이 A부터 칠하자. A에는 몇 개의 색을 쓸까? 5가지. 5가지를 쓸 수 있어. B에는 4개. A랑 다르면 돼 4개. C에는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돼 네. 3개. A랑 다르고 B랑 다르고 맞습니다. 2가지의 색을 피해야 돼. 자, 이제 D가 문제라고 얘기했어. 왜? 마지막에 1을 색칠하는데 B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하기 때문에 얘 색깔이랑 같으면 피해야 되는 색이 2개로 줄어드는데 얘들이 다르면 3가지의 색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그쵸. 그래서 경우를 나눠라. B랑 D랑 같을 때랑 다를 때랑. B랑 D랑 같다. D에는 B에 칠했던 색을 그대로 칠한다. 그러면 지금 피해야 되는 색이 E는 A 피해야 되고 BD에 칠해놓은 색 피해야 되고 2개를 피하면 돼. 쓸 수 있는 게 몇 개? 3개. B랑 D랑 다르면 D는 A랑 달라요, C랑 달라요, B랑도 달라요. 몇 개를 피해야 돼? 3개를 피하니까 2가지밖에 안 나오고, 얘네들이 다르면 E는 A랑 달라, B랑 달라, D랑 달라. 또 2가지가 나온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곱하고 경우가 나눠진 거는 더하고. 이런 개념이라 그랬지? 여기 괄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60 곱하기 7 420가지의 경우가 생기더라. 잠깐만.
서로 다른 모양을 몇 아 미안해. A에 빨간색을 칠했대. 그럼 뭐만 빼면 돼? A 거 5만 빼면 돼. 왜? 여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12를 곱해서 84 아, 내가 넣어놓고서지 막 내가 헷갈리고 있네. 됐니? 끝.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가야 돼. 미안해.